Bonjour,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프랑스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프랑스 영화 La Belle Époque라는 영화를 시청하게 되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카페 벨에포크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요, 프랑스에서 처음 개봉되었을 당시에 조커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그 영화, 오늘부터 저와 시청하게 되시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편안하게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즐기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C'est parti! 우리가 매 첫 시간에 영화를 감상하게 될 텐데 먼저 그 전에 프랑스 이야기, 이 영화와 관련이 있는 프랑스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화의 제목 벨레포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벨레포크는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인데요. 아, 내가 그땐 그랬는데 내 전성기 시절이 그랬지 하는 개인의 아름다웠던 시절도 되지만 대문자로 쓰게 되면요, 프랑스의 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화평과 번영만이 가득했던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시기를 바로 벨레포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만국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리기도 했고요.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지하철 노선이 처음으로 생겨나기도 했답니다. 프랑스로서는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싶은데요. 자, 우리의 제목도 벨레포크잖아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영화가 전개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부터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뭔가 시대를 여행하고 온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한 역사를 살고 온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3세와 귀족들이 함께 만찬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영상의 주제였는데요. 여기에 우리 주인공이 있냐고요? 아니요, 아직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 내용은 주인공이 보고 있는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 귀족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한번 네 파트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다시 먼저 보고 올게요.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Vous savez bien que l'empereur ne m'offre que son lit. Et encore, il vous le prête. 자, 다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세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귀족 부인이 반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귀족 남성이 어떤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길래 웃게 되는지 한번 대사 분석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앙비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앙비떼는 프랑스어로 초대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마지막에 으가 추가적으로 붙어줌으로 인해서 아, 초대받은 사람이 여성이구나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초대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자, 의문문이 나왔는데요. 주어 동사 도치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원래 주어 동사 도치 의문문은 구어에서 잘 안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도치 의문문은 글쓰기나 정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공식 석상에서나 사용하는 문어체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상 역사의 배경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극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죠. 아, 사극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être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이 쓰였네요. 우리 조건법 언제 사용하죠? 대부분 공손하게 이야기할 때 또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측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뭐일까요? 뭐뭐인가요? 공손하게 추측하는 표현이 되겠죠. Un cadeau de l'empereur. l'empereur 하면 황제 폐하라는 뜻입니다. 황제 폐하의 선물인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핵심 문장 두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Très bien. 그랬더니 마르키스 공작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Vous savez bien que
그 이하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l'empereur 황제폐하는 ne m'offre que son lit. 느그 구문이 나왔는데요. 썰멍과도 동일한 의미로 그 이하만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offrir 동사 나왔네요.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송리는 그의 침대, 즉 잠자리가 되겠죠. 황제폐하는 나에게 그의 잠자리만 제공한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옆에 있던 귀족 남성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Et encore, 그리고 심지어는 il vous le prête. 자, prête가 나왔는데 prêter 동사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빌려주는 것뿐이죠. 여기 직접 목적보 르 나왔는데요. 바로 그의 침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잘 알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영상 먼저 다시 보고 오실게요.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Vous savez bien que l'empereur ne m'offre que son lit. Et encore, il vous le prête. 자, 대사를 분석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다르지 않나요? 뭔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번엔 대사와 함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Vous savez bien que l'empereur ne m'offre que son lit. Et encore, il vous le prête. 지금까지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해 보실 텐데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거나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Parce que c'est un bâtard. Tout comme Monsieur de Luynes, à qui je réserve le même sort. 자, 여기서 나폴레옹 3세가 데리고 있는 반려견을 막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귀족 부인이 왜 그러세요? 와 같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 나폴레옹 3세가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우리 귀족 남성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우리 귀족 남성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는지 대사 분석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앙비때 초대받은 분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Pourquoi Sa Majesté? 자, 의문사 pourquoi 오해가 쓰였죠. Sa Majesté 하면 폐하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His Majesty 하면 국왕폐하, Her Majesty 하면 황후폐하 이렇게 성별에 나눠서 소유 형용사를 사용하죠.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요, Majesty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소유 형용사 ça 사용해서 얘기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동사 도치 의문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사극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토마티제 동사가 왔는데요. 뭔가 트라우마가 들어있는 것 같죠? 충격을 주다, 즉 때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주어 동사 도치 의문문인 거 알겠는데 주어가 사 마제스티가 있는데 왜 또 엘이 왔나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름이나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주어로 왔을 경우에는요, 도치 의문문에서 무조건 인칭대명사로 주어 동사 도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토마티즈와 같이 마지막이 으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엘르와 같이 시작이 으로 되는 인칭대명사는 중간에 떼를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토마티스텔 하고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때렸나요? 그가 cette pauvre bête, 이 가엾은 짐승입니다. pauvre 하면 원래 가난한이란 뜻도 있지만 불쌍한 가엾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 시험 망쳤어 라고 이야기하면 불쌍한 것 하고 mon pauvre, 여성에게는 ma pauvre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랬더니 나폴레옹 3세가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arce que c'est un bâtard. 왜냐하면 이것은
잡종이기 때문이지. 자신이 들고 있는 반려견을 잡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폴레옹 3세의 어마무시한 성격이 드러나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tout comme monsieur de Luynes. 여기서 tout는요, 모든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붙은 comme, 뭐뭐처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뭐처럼이란 뜻이 됩니다. 즉, 바로 늘윈공처럼 말이지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악기 구문을 통해서 늘윈공에 대한 정보가 더 주어지는데요. Je réserve. réserve 하면 원래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지만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위해 마련해 놓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réservé à 사람으로 쓰였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근데 무엇을 마련해 놓았느냐? le même sort. 똑같은 운명, 신세를 마련해 놓았대요. 즉, 내가 똑같은 신세를 마련해 놓은 늘윈공처럼 말이지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자면 늘윈공도 이놈 꼴이 될 거요. 이놈이라는 건 바로 그가 얘기한 잡종, 그의 반려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말로 인해서 모두가 하하호호 하면서 웃고 우리 늘윈공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난처해합니다. 남을 헐뜯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자, 우리가 배운 이 문장 같이 한번 2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상 보면서 한번 보시죠.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Parce que c'est un bâtard. Tout comme monsieur de Luynes, à qui je réserve le même sort. 자, 보셨나요? 늘린공이 얼굴이 뭔가 난처해 보여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막 웃고 있죠. 이번에는 대사와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봅시다.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Parce que c'est un bâtard. Tout comme monsieur de Luynes, à qui je réserve le même sort. 네, 대사를 보면서 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이번에는 3번째 영상 바로 볼 텐데요. 2번째 영상의 바로 뒤인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보고 오실게요. Majesté, quel humour! Loin de vous éteindre, le pouvoir vous illumine. Asseyez-vous, petite catin.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Il est vrai que je les aime.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귀족 남성이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귀족 남성이 잔을 들고 일어나더니 막 황제폐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아첨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나폴레옹 3세는 어떻죠?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냉정한 눈빛으로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죠. 근데 이 말이 제가 봤을 땐 참 모욕적인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귀족 남성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뭐라고 또 대답을 하네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대사 분석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jesté quel humour 하고 밀망이라는 귀족 남성이 잔을 든 귀족 남성이 얘기를 합니다. Majesté, 폐하, quel humour 여기서 quel 명사 나왔는데요. quel 명사 느낌표 하면 명사에 대한 감탄문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유머네요. 정말 엄청난 유머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죠. loin de vous éteindre. 자, loin 하면 거리가 먼이란 뜻인데 loin de 동사원형 하면 동사원형 거리가 먼, 동사원형 하기는커녕 이란 뜻이 되죠. 그런데 éteindre가 동사가 끄다, 꺼지다 라는 뜻인데 당신을 끄기는커녕 이건 이상하죠. 당신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Le pouvoir vous illumine. 자, 주어가 여기서 나왔네요. Le pouvoir는 권력, 파워라는 뜻입니다. 권력이 vous illumine, 당신을 환하게 비추기를 그리고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나폴레옹 3세가 딱 가로막죠. Rasseyez-vous, petit catin. 자, se rasseoir, 다시 자리에 앉다라는 뜻의 대명동사인데 명령법으로 쓰였죠. 다시 앉으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petit
깨땅. 자, 깨땅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속어인데요. 몸을 파는 여성을 뜻합니다. 여기선 남성에게 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까땅이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도 petite, 여성 단수로 와줬다는 거 기억하고 가실게요. 자, 핵심 문장 나왔습니다.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Vous aimez trop les hommes. 자, 여기서 trop, 너무라는 뜻의 부사가 나왔습니다. Vous aimez beaucoup les hommes 하면 당신은 남성을 많이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 trot는 뭔가 그 한계치를 넘어선, 선을 넘은 너무, 즉 부정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당신은 남자들을 너무 좋아하고 pour 그 이하를 위해서는 cela me flatte. 여기서 cela는요, 이 앞전에 윌망이라는 귀족 남성이 아첨을 하기 위해서 막 늘어놓은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것들이 me flatte, flatte의 동사는 아첨하다 동사입니다. 아첨하다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선 직접 목적보 me, 나를 아첨하기에는 이라고 쓰였지만 해석을 할 때는 간접 목적보호처럼 그것이 나에게 아첨하기에는 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Très bien. 이렇게 냉정한 눈빛으로 팍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윌망이 조금은 부끄러울 만도 한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Il est vrai que je les aime. Il est vrai que 하면 그 이하가 사실이다 라는 뜻인데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긴 하죠.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굉장히 맷집이 센 분인 것 같죠? 자, 우리가 배운 부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jesté, quel humour! Loin de vous éteindre, le pouvoir vous illumine. Asseyez-vous, petite catin.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Il est vrai que je les aime. 자, 보셨나요? 막 칭찬을 해드리고 있는데 눈빛으로 쏘아붙이죠. 나폴레옹 3세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사 보면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jesté, quel humour! Loin de vous éteindre, le pouvoir vous illumine. Asseyez-vous, petite catin.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Il est vrai que je les aime. 자, 이렇게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마도 이 만찬이 준비되고 있고 이 주변에 하인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오실게요. D'ailleurs,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À ce propos, ma chère, êtes-vous contente de votre nègre? Très. Peut-on le toucher? 자, 보셨나요? 주변에 하인들이 한 번씩 훑고 지나가고 흑인 남성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귀족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죠. 아마 그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대사 분석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마키즈, 공작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D'ailleurs, 그렇지 않아도 원래 d'ailleurs,는요 게다가 더구나라는 뜻의 부사인데 말을 이렇게 화제거리를 돌려 시작하려고 하는데 게다가 더구나 이건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appétit 하면 식욕, 욕구인데요. mettre 동사 활용해서 mettre en appétit 하면 식욕을 돋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pour가 나왔네요. pour는 의도를 나타내고 목적을 나타내죠. 원래 의도와 목적을 나타낼 때는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문 뒤에 오는 경우에는 이 목적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 j'ai posté, 나는 세워뒀어요. posté 하면 세워두다 라는 뜻이죠. autour de nous, 우리의 주변에 mes plus belles friandises. 자, 여기 비교급이 나왔는데 최상급이 쓰였습니다. 소유 형용사 메가 왔죠. 나의 가장 아름다운 friandis는요. 우리 달달한 걸 땡길 때 단 거 땡긴다 하죠. 그 달달한 것, 사탕, 초콜릿, 젤리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비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즉 눈요깃거리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 제가 눈여깃거리들을, 저의 가장 아름다운 눈여깃거리들을 세워뒀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핵심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Très bien. 그랬더니 또 다른 귀족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À ce propos, ma chère. 자, à ce propos 하면 그래서 말인데요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뭔가 앞서 언급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à ce propos,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말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앞서 나왔던 d'ailleurs,는 우리가 말이 끝났을 때 또는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고 싶을 때 d'ailleurs,를 쓰고 à ce propos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 그래서 말인데 라고 시작하고 싶을 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êtes-vous contente de votre nègre? 자, 주어 동사 도치 의문문이 쓰였죠. être contente de 하면 de 이하에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무엇에 만족한다고요? votre nègre. nègre는 흑인을 비하하는 비속어입니다. 검둥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겠죠. 그래서 당신의 검둥이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부인?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키즈 공작 부인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죠. très, 아주요. 자, 우리도 너 뭐에 대해 만족해? 라고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문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사를 써서 très, 완전, 아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초대받은 귀족 부인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peut-on le toucher? 자, toucher 동사 나왔는데요. 터치가 들어가 있죠. 만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만져도 될까요? 하고 공손하게 물어보네요. 조동사 도치 의문문 또한 쓰였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사 분석까지 맞춰봤는데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D'ailleurs,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À ce propos, ma chère, êtes-vous contente de votre nègre? Très. Peut-on le toucher? 자, 보셨나요? 검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만져도 되나요? 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사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D'ailleurs,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À ce propos, ma chère, êtes-vous contente de votre nègre? Très. Peut-on le toucher?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풀 영상을 시청했으면 알다시피 결국은 그 흑인 하인의 얼굴을 만져보기까지 하죠. 자, 우리 네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내기 전에 뭔가 복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건 황제 폐하의 선물인가요? 당연히 의문문이 나왔는데 사극톤이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 의문문 쓰였었고요. 공손하게 물어보니까 조건법 현재형이 쓰였었죠. être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 뭐였죠? 바로 serait였습니다. serait sans cadeau de 황제 폐하는 뭐였죠? l'empereur.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serait sans cadeau de l'empereur? Très bien.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폐하, 왜 가여운 짐승을 때리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도치 의문문 쓰였겠죠? Pourquoi sa majesté? 폐하, 왜 때리시나요? 때리다 동사 뭐였죠? 충격을 주다? 트로마티제였습니다. 조동사 도치시켰으니까 여기선 일반 명사가 사용됐죠? 당연히 인칭 대명사 엘 사용해서 트로마티스텔 하고 물어봐 주고요. 이 가엾은 짐승을 아까 전에 pauvre 알려드렸죠? cette pauvre bête. 같이 읽어볼게요.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Très bien. 세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나를 아첨하기에 당신은 남자를 너무 밝히오. 여기 너무라는 뜻의 부사 나왔죠. 아까 배웠습니다. 뭐였죠? tros였습니다.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이해를 하기에는 이었으니까 나를 아첨하기에. 아첨하다 동사 뭐였죠? flatter였습니다. 근데 flatter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보 me를 사용해야겠죠? Cela me flatte. 같이 읽어볼게요.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Parfait.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 저의 가장 예쁜 눈요깃거리들도 세워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적이 앞에 나와 있죠. 이때는 목적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욕을 돋구기 위해 라고 했는데 식욕이 뭐였죠? appétit. 식욕을 돋구다는 mettre en appétit 였습니다.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자, 나의 가장 예쁜 눈요깃거리들을 세워놨대요. 눈요깃거리들. 아까 전에 사탕, 초콜릿, 젤리 이런 단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friandise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Très bien. 이렇게 해서 우리 완벽하게 복습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뭔가 아쉽죠. 매 강마다 우리가 본 영상과 관련이 있는 속담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속담은요. Tel qui rit vendredi, dimanche pleura. Tel qui rit 하면 웃는 자는, 웃는 사람들, 웃는 사람은 이란 뜻인데 언제 웃죠? vendredi, 금요일에 웃는 사람은 dimanche, 일요일에 pleura. pleure, 울다 동사죠. 단순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즉, 금요일에 우는 자는 일요일에 울 것이다 라는 프랑스어 속담인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오늘 우는 자는 내일 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속담은요. 아까 전에 우리 귀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막 즐기고 있고 서로를 헐뜯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막 하는데 마지막에는 무장강도들이 막 침입을 해서 그들을 향해서 막 총도 쏘고 그래서 귀족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장면이 펼쳐지죠. 자, 그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따가는 울게 되니까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el qui rit vendredi, dimanche pleura. Très bie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속담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끝내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상을 시청하고 오실게요. Serait-ce un cadeau de l'empereur? Vous savez bien que l'empereur ne m'offre que son lit. Et encore, il vous le prête. Pourquoi Sa Majesté traumatise-t-elle cette pauvre bête? Parce que c'est un bâtard. Tout comme Monsieur de Luynes, à qui je réserve le même sort. Majesté, quel humour. Loin de vous éteindre, le pouvoir vous illumine. Asseyez-vous, petite catin. Vous aimez trop les hommes pour que cela me flatte. Il est vrai que je les aime. D'ailleurs, pour vous mettre en appétit, j'ai posté autour de nous mes plus belles friandises. À ce propos, ma chère, êtes-vous contente de votre nègre? Très. Peut-on le toucher?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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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che.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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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z. Plus près, idiot. Encore. Ça ne tâche pas? Tu peux. Non. On ose imaginer les plaisirs qu'une telle bouche pourrait lui procurer. Qu'est-ce que c'est? Ferme ta gueule! Ça fait partie du jeu, ça. Ne t'inquiète pas, je suis comédienne. Lâche le téléphone, lâche ça! C'est lui le client, il est blindé. Non, non. Balance les thunes, balance! Il a payé une entreprise pour replonger dans cette époque. C'est ça leur kiff à ces connards. Dire du mal des pauvres, des arabes et des noirs. Mais ta gueule, toi! Alors, je dirige une société d'import-export à Montpellier. Vous allez pas buter une merde? Épargnez-moi, je suis musulman. Moi aussi. Moi aussi, hein. Je suis juif. Ouais. Tu la veux, ma grosse bouche?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너무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2강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 주인공도 등장하게 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2강에서 더 찾아뵙겠습니다. 아 비앙또!